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입니다. 그렇죠. 이종섭 장관과의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공수처가 확보한 게 없을까요? 있겠죠. 뭘까요?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예. 조사본부 이관이 거부되는 과정이랄지 예. 이첩 직후의 상황.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예. 이제는 이름을 붙일 때가 됐다. 예. 경로 2, 3로. 경로 2, 3. 예. 경로 1은 이미 뭐 7월 31일자 예. 뭐 이런 일로 사단장은이죠. 그렇죠. 이런 일로 사단장. 경로 2는 8월 1일자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예요. 경로 3는 이제 집단항명으로 입건하는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경로 2 같은 경우 이제 박 단장이 분명히 예. 해병대 사령관이 읽어줬던 걸 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박 단장이 진술에 큰 오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흔적이 핸드폰에는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 경로 3 같은 경우에도 네. 이첩이 강행되고 난 8월 2일이죠. 예. 12시 무렵에 김기한 사령관과 이종섭 장관 사이에 예. 개인 폰으로의 통화가 있어요. 김계환과 김계환 개인 폰. 아니 이종섭 국방장관의 개인 폰. 그동안에는 박진희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2시 4분에는 사령관 이게 정호? 네, 12시 40분에 사령관이 장관의 개인 폰으로 3분 7초를 통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전화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장관님께서 통화를 원하신다. 박진희가 폰으로.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개인 폰으로 전화했거든요.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죠. 왜냐하면 박진희 폰을 이용해서 계속 통화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 직후에 지금 입건 그다음에 기록 탈취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거는 왜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음습하게 내 폰으로 좀 좀 해다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종섭 장관은 공폰을 냈잖아요. 공수처 조사에서. 그러면 그렇죠. 이 통화된 이 핸드폰, 기존의 핸드폰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이 폰이 아마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때 전화한 것도 있겠죠. 매우 중요한 통화거든요. 왜냐하면 이첩이 강행된 걸 보고한 건 11시 13분입니다. 근데 약 50분간의 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 폰으로 통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뭔가 급격한 또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 사이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의 무슨 뭔가 지침이 또 있고. 하달된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 개인 폰 이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든지. 아무튼 그 대화 이후에 급격하게 움직여진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12시 무렵부터 갑자기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한 기록 탈취 작업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12시 40분경에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실무 집행 단계까지 이미 들어갔어요. 12시부터 12시 40분 사이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급격한 급발진이 또 됐느냐. 이걸 밝히는데 또 이종섭과 김기환의 내밀한 개인 폰의 통화가 만약에 녹취됐다면 국방장관이 왜 김기환 사령관에게 내밀한 개인 폰 통화를 원했을까? 그때에 혹시 VIP 경로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을까? 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게 제가 경로 3라고 부르는. 그걸 경로 3라고 경로 3라고 부르는 거죠. 경로 1, 2, 3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현재까지 감지된 것. 이거는 증거가 좀 뒷받침된다. 원은 이미 확증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경로 2 8월 1일 날 조사본부 이관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는 그것도 만약에 그 출발이 대통령이라면 이종섭 폰에는 반드시 국방장관 이종섭 폰에는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수명한 사람이 이종섭 국방장관이거든요. 국방장관은 조사본부로 이관하려고 검토해보라고 법무관리관한테 지시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번복을 하거든요. 불과 24분 만에 24분 만에 휘가닥 또 바뀝니다. 7월 31일 급변침처럼 또 8월 1일에도 또 급변침을 해요. 거기에도 본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뭔가 윗선에 하명이 또 있었고 그때도 상당히 진노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제 추측으로는
대통령이 그걸 문자를 만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네. 그걸 일일이 다 문자로 이렇게 했을 리 없어요. 그건 네. 보고를 받은 후에 불같이 화를 내니까 보고한 사람이 정리해서 내려보낸 것 같아요. 누구냐? 임기훈이겠죠.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이 예. 그 직전에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예. 해병대가 조사본부 이관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예. 그러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보고를 하고 곧바로 피드백이 왔다는 얘기죠. 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예. 해병대 왜 말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예.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그것을 예. 이제 장관한테 예. 내려보냈고 예. 장관은 마치 자기 짓이냐 예.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들어를 쏙 빼놓고 그 수사라는 말을 쓰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조사본부 이관을 하지 마라. 예. 이런 명령을 하달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명령을 하달 받고도 해병대 사령관이 수명할 기세가 아니었어요. 계속 속된 말로 개겼다고요. 뭐 내가 조사본부 이관을 왜 건의했는데 예.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예. 나 좀 더 검토해볼게. 예. 이렇게 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놀래가지고 예. 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좀 해봐라. 예.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는 전화해가지고 네가 좀 설명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알아서 충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어제 그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실상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에 보면 권력이 왜 무서우냐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예. 직위가 높을수록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가만 보면 예. 그래도 해병대 사령관이 늦게까지 버텼어요. 장관보다? 네, 장관은 아예 저항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예. 그 7월 31일 날 불같이 한번 화를 그러니까. 당하고 나서는 예. 뒤로 쑥 빠져버리거나 멍한 상태. 아무런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걸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전달받고 자꾸 이제 뭐 이것이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건의도 해보고 네. 조사본부로 이관도 건의해보고 하는 거지. 장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대로 그냥 전달만은 네. 그냥 오면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지게꾼 노릇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 그게 바로 망상이라는 거, 망상. 뭐냐면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줄 아는 것이죠. 예. 민주국가에 권력이 어디 있어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네. 법과 원칙에 따른 법과 절차에 따른 국민이 정한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력은 존재하지 않아요.